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각색한 것으로 83세 김점순 할머니와 두 아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로또 3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한 가정을 어떻게 흔들었다가 다시 하나로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경기도 의정부 달동네 30년 된 낡은 연립주택 2층에서 83세 김점순 할머니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참고 일어나 폐지 수거용 손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용돈이라도 벌어야 했거든요. 아이고 무릎아. 점순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새벽 찬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생활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오전 8시가 되어서야 할머니가 폐지 한 보따리를 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수레에는 골판지와 신문지, 책들이 가득했어요. 오늘 품삯은 고작 8,000원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우리 태식이 일 나갔나? 점순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장남 며느리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새벽 6시에 건설 현장에 나가셨어요. 53세 정희가 설거지하던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어젯밤까지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했습니다. 월 80만 원이라도 벌어야 생활이 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착한 며느리를 연기했죠. 역시 우리 태식이가 집안 기둥이야. 점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든 건설 일도 마다 않고 나가고 어려서부터 남달랐어. 남달랐다고. 정희가 은근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애를 이용할 줄 아는 똑똑한 여자였거든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 오빠는 정말 책임감이 강하시죠. 이때 52세 둘째 태수가 아파트 경비원 근무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이비색 유니폼에 경비 완장을 차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점순 할머니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에게 했던 따뜻한 표정과는 180도 달랐죠. 태수가 문을 나서자마자 정희가 은근히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오빠는 든든하죠. 둘째 오빠는 그냥 편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편하긴 무슨 편해. 50세 지은이 마트 유니폼을 입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경비일도 24시간 교대 근무라 힘든데요. 그래도 앉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동서. 정희가 살짝 비꼬았습니다. 우리 오빠처럼 떼약볕에서 시멘트 나르는 것보다는. 지은이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는 앞에서 싸우기 싫었거든요. 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태식이는 어려서부터 몸이 튼튼했어.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저희 민수도 아버지 닮아서 착해요. 지은이 아들 얘기를 꺼내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민수? 그 애는 너무 얌전해. 남자애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점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아들 현수는 완전 아버지 판박이야. 씩씩하고 당당하고. 현수는 태식의 19살 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놀기만 했지만 할머니 눈에는 당차 보였나 봅니다. 지은이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전교 10등인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어머니 귀에는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정희가 시어머니에게 차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오빠가 요새 큰 공사 들어간다고 하시던데 정말 대단하시죠? 그럼. 우리 태식이는 어려서부터 스케일이 컸어. 점순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반장만 했고
중학교 때는 학생회 부회장까지 했다니까. 사실 태식은 그냥 덩치가 커서 반장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공부도 별로였고 성격도 거칠었죠. 하지만 점순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는 모든 게 미화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어때요? 경비일은? 정희가 은근히 깔아뭉갰습니다. 경비가 뭐야, 경비가. 그냥 앉아서 문지키만 하는 건데. 점순 할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큰 돈 벌어야지, 큰 돈. 지은이 마트에 출근하기 위해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태수가 경비일하면서도 매달 어머니께 20만 원씩 드리는데, 하지만 이런 말은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어 태식이 건설 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온몸에 묻어 있고 얼굴도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우리 아들 왔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다. 점순 할머니가 태식을 보자마자 달려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태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게 좋았거든요. 씻고 와. 정희야, 우리 태식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드려. 네, 어머니. 정희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이때 태수가 경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형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점순 할머니가 태식에게 했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수가 씻고 나와 거실에 앉자 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태수야, 형 좀 봐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네, 어머니. 형님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알기만 하지 말고 좀 도와드려. 형제끼리 서로 챙겨야지. 태수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전 뭘 도와드려요? 경비일 편하잖아. 여유 있을 때 형 일손이라도 도와주고. 어머니, 전 24시간 교대 근무라서. 핑계대지 마. 형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너는 뭐야? 지은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태수도 힘들게 일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앉아서 신문이나 보는 게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입을 다물었고 지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런 일이 30년 넘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점순 할머니의 편애는 갈수록 심해졌고 태수 부부의 상처는 깊어만 갔죠. 한 달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식이 일하던 건설 현장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건설회사 사장이 돈을 가지고 야반도주했고 일용직 인부들은 3개월치 일당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뭐라고? 부도? 그럴 리가 없어. 점순 할머니가 방바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태식이가 일하는 데가 어떻게 부도가 나? 태식이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3개월 일당 900만 원을 못 받게 됐어요. 900만 원이라고? 점순 할머니가 까무러칠 듯 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태식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썼던 것입니다. 그 친구마저 잠적해버렸고 태식이가 떠안게 된 빚이 무려 8천만 원이었어요. 8천만 원? 정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태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친구가 괜찮다고?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야? 정희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있어. 태식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태식이가 이럴 리가 없는데. 틀림없이 나쁜 놈들이 속인 거야.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떻게 살아요? 집세도 3개월째 밀렸는데
이제 8천만 원까지. 점순 할머니가 갑자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태수야, 형을 도와야지. 네. 태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8천만 원이 뭐 그리 큰 돈이냐? 형제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태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경비 월급이 180만 원인데 어떻게 8천만 원을?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 점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어머니, 우리 아파트는 전세예요. 담보대출 같은 거. 그럼 뭐라도 해. 형이 이렇게 어려운데 동생이 가만 있어? 지은이 마트에서 퇴근하고 와서 이 광경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하루 종일 계산대에서 서서 일하고 와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 억울했어요. 동서야, 우리 좀 도와줘. 정희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정말 급해.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있어. 언니,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학원비가 8천만 원보다 급해? 점순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형이 죽어가는데 학원비가 뭐야? 어머니, 죽어간다는 게. 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점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형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태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께서 화내신다. 태수야, 너라도 정신 차려라. 점순 할머니가 둘째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형이 어려운데 가만 있는 게 형제냐? 그날 밤 태수 부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운이 안 좋은 거지. 태수가 위로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8천만 원까지 갚아야 해. 어머니는 원래 형만 아끼셨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은행이야? 8천만 원이 장난이야? 둘은 밤새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점순 할머니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태수야, 생각해봤어? 형 도와줄 거지? 어머니, 정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긴 무슨, 마음이 없는 거지. 정희도 매일 찾아와서 울며 매달렸습니다. 동서야, 우리 정말 죽을 것 같아.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 하지만 태수 부부에게는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월급 18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2주 후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매일 태수가 평소와 같이 동네 편의점에서 로또를 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사는 5천 원짜리 로또였어요. 번호는 늘 같았습니다. 가족들 생일을 조합한 번호였죠. 이번엔 1,000원이라도 당첨되길. 태수가 중얼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TV에서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태수와 지은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이번 주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 7번. 7번 맞네. 태수가 로또 용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두 번째 번호는 14번. 14번도 맞아. 지은이 눈이 커졌습니다. 세 번째 번호는 21번. 여보, 21번도 맞아.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번호는 28번. 28번까지. 지은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섯 번째 번호는 35번. 35번도. 35번도 맞아.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번호는 42번입니다. 여보, 42번이야. 42번.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보너스 번호는 49번입니다.
보너스까지, 보너스까지 맞췄어. 지은이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보, 설마, 설마 이게.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7, 14, 21, 28, 35, 42, 그리고 보너스 49번까지 모두 일치. 1등이야. 1등 당첨이야.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잠깐. 꿈 아니지? 태수가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야, 진짜네. TV 화면에는 1등 당첨금 30억 원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30억? 30억이라고? 태수가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여보, 여보, 우리가 30억에 당첨됐어.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이웃들이 태순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몰려든 것이었어요. 뭔 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로또 1등 당첨됐어요. 지은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로또 1등? 순식간에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축하 인사가 쏟아졌어요. 30억이라고요? 진짜 30억? 세금 떼면 얼마예요? 21억 정도 남을 거예요. 태수가 흥분해서 답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의 전화 릴레이를 통해 10분 만에 온 동네가 알게 됐죠. 점순 할머니한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태수가 로또에 30억에? 할머니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태수 씨가 1등 당첨됐대요. 점순 할머니는 지팡이도 잊고 뛰어서 태순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83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올 정도로 흥분했죠. 세상에 마, 우리 태수가. 할머니가 헐떡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태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30억이냐? 네, 어머니. 세금 빼고 21억 받아요. 점순 할머니가 그제야 실감했나 봅니다. 21억. 우리 집에 이런 일이.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태식이 복이 많아서 동생한테까지 복이 온 거야. 네. 태수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 큰아들이 집안의 기둥이라더니 동생한테까지 복을 나눠준 거지. 정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21억. 형님 빚 8천만 원 갚고도 20억이 넘게 남네. 이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씨, 축하해요. 부럽네요, 정말. 이제 부자 되셨네요. 태수가 선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빚부터 갚고 집도 새로 사드릴게요. 역시 우리 태수, 효자야, 효자. 점순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여전히 모든 공을 큰아들에게 돌렸습니다. 태식이가 복이 많아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정의가 갑자기 태순애에게 친근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태식도 달려와서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태수야, 축하한다. 하지만 지은이는 이 모든 변화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족들의 태도, 변화가 모두 돈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작이구나. 지은이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는 형의 빚 8천만 원을 깔끔하게 갚아주고 어머니가 사는 낡은 연립주택도 새로 고쳐줬습니다. 낡은 싱크대와 화장실을 교체하고 곰팡이 핀 벽지도 모두 새로 발랐죠. 자신들도 30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방을 가질 수 있는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점순 할머니의 말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태식이가 워낙 복이 많아서 집안 전체에 복을 가져다 준 거야. 지은이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로또는 태수가 산 거예요. 그래도 큰아들이 있어야 집안에 기운이 돌지. 태식이가 없었으면 이런 복도 없었을 거야. 큰아들이 집안의 기둥이잖아. 점순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간 굳어진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정의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우리 오빠가 워낙 복덩어리시니까요. 오빠가 태어난 날부터 우리 집안에 좋은 일만 생겼잖아요. 지은이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복덩어리가 지금까지 빚만 만들어 왔는데 며칠 후 정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단장을 하고 와서는 지은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듯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동서야, 이 아파트 정말 좋네. 인테리어 센스도 끝내주고. 역시 살림 잘하는 사람은 달라. 지은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가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참 후 정의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동서야, 우리 오빠가 새 사업 준비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3억 정도만. 지은이 찻잔을 들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언니, 빚은 이미 갚아드렸잖아요. 그게 뭐야? 21억 받았으면 절반은 나눠야지. 형제끼리 나누는 게 당연하잖아. 우리도 가족이잖아. 정의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3억은. 야, 3억이 뭐가 대수야? 너희한테는 푼돈이잖아. 우리는 여전히 전세살이인데 너희만 아파트 사고 그러면 되는 거야? 정의의 어조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지은 씨, 형님한테 좀 해줘야지. 그게 도리하냐? 혼자만 잘 살면 뭐해? 지은이 당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아주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21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 가족끼리 나누는 게 인지상정이지. 일주일 후 어느 일요일 가족 모임에서 정의가 본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날 정의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자신에게도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동서는 돈맛 좀 보니까 완전히 변했네요. 옛날엔 그래도 겸손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무시하네요. 지은이 김치찌개를 끓이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뭐긴 뭐야. 돈 생기니까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떡이며 과일이며 챙겨왔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고. 지은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명절 선물은 여전히 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저희가 언제. 그리고 우리 오빠 사업 도와달라는 말에도 시큰둥하고.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은이 참다 못해 받아쳤습니다. 언니야말로 변한 거 아니에요? 돈 냄새 맡으니까 갑자기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가 지은의 어깨를 살짝 잡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그랬다고. 정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수 로또 당첨 전에는 우리를 개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형제 타령하는 거예요? 언니가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왔는지 아세요? 야, 이 여편네가. 점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바닥에 탁 내려놓으며 지은을 나무랐습니다. 이 며느리가. 어른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시집와서 몇 년 됐다고 이렇게 건방져. 지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어머니, 저희도 평생 쪼들리며 살았어요. 마트에서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는데 왜 우리만 나눠줘야 해요? 그게 뭐?
둘째면 큰아들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요. 어머니는 평생 형님만 챙기시면서 동네 아줌마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좀 나눠줘야지. 맞아. 돈이 뭐라고 가족끼리. 21억이면 평생 쓸 돈인데 좀 나누면 어떡해? 지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30년 동안 차남이라고 무시하더니 돈 앞에서는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 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태수는 중간에 끼어서 괴로워했고 지은은 시어머니와 아예 말을 끊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정희가 동네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시동생이 돈 좀 생기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가족도 안 챙기고 혼자만 잘 살려고 해요. 21억 받고도 형님한테 3억도 안 주려고 그래요. 참, 인심이 메말랐어.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지은에 대한 험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가 그렇게 인색했나?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한다니까. 그래도 형제인데 좀 나눠줘야지. 지은이 마트에서 일할 때도 시선이 따가웠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21억 당첨되고도 일 나온다네. 형님한테 돈도 안 주고.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 직접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요. 야, 태수야. 형님, 술 드셨어요? 너 나 좀 보자. 태식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공격적이었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야. 21억 받고 형한테 3억도 못 주겠다는 거야? 형님, 8천만 원은 이미. 8천만 원? 그깟 빚 갚은 게 뭐가 대단하냐? 21억 중에 8천만 원이면 이자비도 안 나오잖아. 태식이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였어요. 점순 할머니 생신이었는데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태식이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 내가 로또 당첨된 게 뭐가 대단하냐? 그냥 운 좋았던 거지. 운. 식탁 위의 그릇들이 덜덜 떨렸습니다. 태수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예요. 형? 평생 저 무시하고 살면서 이제 와서 뭔 소리예요? 뭐?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다고? 형이잖아, 형이. 형을 형으로 안 보는 거야? 형으로 보죠. 그런데 형님은 저를 동생으로 봤나요?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점순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형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때 지은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형님은 평생 일용직 전전하면서 사고만 치고 그때마다 우리한테 손 벌렸잖아요. 뭐라고? 정의가 발악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손 벌렸어? 형제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긴요. 8천만 원 빚 갚아드린 것도 모자라서 또 3억 달라고 했잖아요. 3억이 뭐야? 21억 중에 3억이면. 그럼 언니가 21억 받았으면 시동생한테 3억 줬을 거예요? 정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년이 집안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 누가 널 키워줬는데. 그때 태수가 30년 묵은 한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왜 형만 아끼세요?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라고? 제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 차별받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용돈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 있어요? 형은 매일 1,000원씩 받을 때 저는 200원이었어요. 그건 결혼할 때도 형은 집 한 채 사주시면서
저는 전세금조차 못 해주셨잖아요. 점순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이 사업 실패할 때마다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형제니까 도와주라고 하시더니 지은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우리는 이 가족과 인연을 끊겠어요. 뭐라고?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날 밤 태수 가족은 짐을 쌌습니다. 여보, 정말 이러는 게 맞을까요? 지은이 불안해했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연락처도 바꾸고 아예 다른 동네로 갔어요. 점순 할머니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태수가 정말로 떠났다고? 네, 어머니. 연락도 안 받아요. 정희도 당황했습니다. 설마 태수가 정말로 연락을 끊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며칠 있으면 오겠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방송만 나왔어요. 그러던 중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태식이 받은 돈으로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석 달 만에 완전히 말아먹은 거예요. 어머니, 돈이 다 떨어졌어요. 뭐라고? 3억으로 식당을 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임대료랑 인테리어비로 다 나갔어요. 점순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태수한테 다시 부탁해 봐야죠.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에게도 불행이 닥쳤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당신 처가에서 받은 돈 어디 갔어? 맨날 사업 망했다고만 하고. 여보, 이번만 더 기다려봐. 다른 사업을. 집안 돈 다 떨어뜨리고 또 사업? 미쳤나?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 났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혼자 남겨졌어요. 태식은 빚에 쫓겨 어디론가 떠났고 정희는 이혼 후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거든요. 할머니는 매일 태순의 새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83세의 할머니가 무릎이 아픈 몸으로 버스 2번 갈아타며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말렸습니다. 할머니, 그 집 사람들 안 계세요. 이사 가셨어요. 아니야, 우리 태수 여기 살아. 내가 아는데. 할머니, 정말 안 계세요. 벌써 2달 전에 이사 가셨어요. 태수 가족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요. 점순 할머니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옛날 일들을 떠올렸어요. 태수가 어렸을 때 아팠는데도 형 숙제 봐준다고 신경 못 써준 일. 태수 결혼식 때 축의금도 제대로 안 준 일. 손자들 생일 때마다 태식이 아이들만 챙기고 태수 아이들은 뒷전이었던 일. 내가 뭘 잘못했지. 할머니는 중얼거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점순이 할머니 불쌍해. 평생 큰아들만 편애하더니 결국 혼자 남았네. 자업자득이지 뭐. 둘째 아들이 얼마나 효자였는데. 21억 당첨됐던 그 아들이 효자였지. 할머니가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할머니는 이런 말들이 더 서러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점순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졌어요. 당뇨도 심해지고 혈압도 오르고 혼자 사니까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했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정희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희야. 태수는? 어머니, 아직 연락이 안 돼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죽어도 태수 얼굴 못 보는구나. 병실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할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평생 태수에게 어떻게 했는지, 태식과 얼마나 차별했는지, 태수가 중학교 때 반장을 했을 때도 역시 우리 태식이 머리가 좋다고만 했던 일, 태수가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도 관심 없어 하던 일, 태수가 손자, 손녀를 데려올 때마다 태식이 아이들에게만 용돈 주던 일,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퇴원 후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 태수를 차별했어. 내가 잘못했어. 할머니, 뭘 그런 소리를. 아니야. 정말 잘못했어. 태수가 효자였는데. 내가 큰아들만 편애했어. 할머니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동네 이장에게 부탁도 하고 태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태수 씨가 옆 동네로 이사 갔다네요. 뭐라고? 마트에서 일하는 분이 봤다는데 태수 씨 부인이 거기서 장 보더래요. 할머니는 즉시 그 동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그 마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83세의 몸으로 하루 종일 앉아서 지은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돌아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지은아, 우리 태수는? 지은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할머니가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태수는 회사에. 지은아, 할머니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붙잡았어요. 할머니가 평생 태수를 차별했어. 미안하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태수 얼굴 보자. 할머니가 사과하고 싶어. 지은이 집에 와서 태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오셨어. 뭐라고?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여보,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제발. 태수는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태수가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집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정리도 안 되고 냉장고도 텅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 태수야. 할머니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태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태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평생 너를 차별했어. 정말 잘못했어. 할머니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안 돼요. 태수가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그날부터 태수는 다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 정이 돌아왔어요. 할머니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수야,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너만 챙겼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형만 편애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지민이 서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그동안 챙겨주지 못해서. 아이들도 할머니를 용서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앞으로 더 잘해줄게. 6개월 후 태수 가족은 할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걱정됐거든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할머니가 태순의 집으로 이사 왔어요. 이제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공평하게 아꼈어요. 지민이는 피아노를 잘 치고 서준이는 축구를 잘하네. 할머니, 엄마가 떡볶이 해줬어요. 우리 지은이가 요리를 정말 잘하지. 할머니는 지은에게도 고마워했어요. 지은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 같은 늙은이를 받아줘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인걸요. 할머니는 매일 지은에게 고마워했어요. 30년간 시어머니로서 제대로 못해준 것들을 하나씩 갚아나갔습니다. 1년이 더 지났을 때 태식이 연락해 왔습니다. 태수야, 형이다. 태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형님, 태수야,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서. 며칠 후 형제가 만났습니다. 태식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태수야, 형이 미안하다. 형님, 평생 너를 무시하고 살았어. 돈 앞에서 더 추악해졌고, 정말 잘못했어.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더라. 형님, 그런 말씀. 아니야. 정말 미안해. 형으로서 동생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괴롭혔어. 태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힘든 건 핑계야. 내가 평생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형제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3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들을 풀어놨습니다. 그 후 태식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태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태수야, 형이 다시 시작하려고 해. 이번엔 정말 제대로. 형님,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제 나이도 있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려고. 태식은 작은 치킨집을 차렸어요. 태수가 조금 도와주기는 했지만 이번엔 자립해서 운영했습니다. 정희도 이혼 후 많이 반성했어요. 동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돈 앞에서 완전히 변했었어. 부끄러워. 정희는 이제 자기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힘들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식도 왔고 정희도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형님, 치킨집 장사는 어때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 바쁘긴 하지만 보람 있어. 정희 누나도 일은 괜찮으세요? 응, 카페에서 일하는데 재미있어. 아이들도 적응 잘했고, 점순 할머니가 모든 걸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태수가 잘 챙겨줘서 아주 좋아. 할머니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수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를 용서해줘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가족인걸요. 저녁 무렵 할머니와 태수가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태수야, 할머니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뭐세요, 어머니?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화목해야 진짜 행복한 거더라. 맞아요, 어머니. 할머니가 평생 큰아들, 작은아들 나누면서 살았는데 다 똑같은 내 자식인데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러게. 너 덕분에 할머니가 진짜 행복을 알게 됐어. 그 후 태순에는 새로운 가족 전통을 만들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했습니다. 우리 지민이는 어떻고, 서준이는 어떻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진짜 좋아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발표회 오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지민이 피아노 연주 들으러 가야지. 할머니, 저 축구 경기도 보러 오세요. 그럼 우리 서준이 응원하러 가야지.
할머니는 이제 모든 손자, 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진짜 평화를 찾았어요. 로또 당첨은 단순히 돈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낸 계기가 된 거였죠. 여보, 후회 안 해요? 지은이 물었어요. 뭐요? 형님한테 그렇게 많이 주고 우리가 더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태수가 웃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왜요? 돈 때문에 가족이 깨졌다가 결국 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도 완전히 달라지셨고, 우리 아이들도 할머니를 진짜 좋아하고, 그러게요.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5년 후, 태수 가족은 여전히 화목했습니다. 88세가 된 점순 할머니는 손자들과 공원에 다니며 행복하게 지냈고, 태식의 치킨집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일요일 저녁, 모든 사람이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게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야.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 점순 할머니의 말에 태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맺은 말. 로또 21억은 처음엔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진정한 반성과 화해의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평생의 편견을 버렸고 태식과 정의도 변했어요. 태수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가족의 사랑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편애는 모든 걸 파괴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